조선 후기, 얼었던 흙이 녹아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처마 끝에선 봄바람이 살랑살랑 실려오는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한양 종로 한복판, 시끌벅적한 저작거리를 지나 기와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빽빽이 들어선 그 골목 사이로 낡은 나무 간판 하나가 끼익 소리를 내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관상술사 허선생이라고 쓰인 그 간판은 세월의 때가 검게 묻어 있었지만 그 이름 석자가 가진 신통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지요. 벌써부터 대문 앞에는 값비싼 비단 치마를 입은 양반댁 부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두들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의식하며 부채 뒤에서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곳 허선생의 관상술은 한 번 보면 그 사람의 평생 운명을 꿰뚫어 본다고 하여 한양 바닥에 신통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박진사 댁의 시어머니 정씨가 조급한 걸음으로 허선생의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씨는 쉰을 막 넘긴 여인으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양반가의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평소 욕심이 많고 성격이 급한 것으로 동네에서 유명했지요. 그녀의 발걸음에는 어딘지 모를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에 쥔 손수건을 자꾸만 만지작거리고 마른 입술을 깨물며 뭔가 깊은 고민에 잠겨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어서 오시구려, 정부인.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안으로 드시지요. 용무가 꽤나 급해 보이십니다. 그려. 허선생은 6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희끗한 눈썹 아래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하고 총명했습니다. 허선생님, 바쁘신 중에 찾아뵈어 송구합니다. 허나 필히 여쭙고 싶은 바가 있어 체면 불구하고 일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집안 운세가 어떤지 꼭 한번 봐주셔야겠습니다. 정씨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들어 마음이 영 편치 않았거든요. 며느리 때문인지 줄어드는 집안 살림 때문인지 뭔가 답답한 기운이 안개처럼 자신을 옥죄는 기분이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허선생은 정씨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조용히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코끝을 찌르는 묵직한 치약 내음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정씨를 맞았습니다. 사방을 가득 메운 고서들과 벽에 걸린 음양오행도는 보는 이를 절로 주눅들게 만드는 기운이 있었어요. 정씨는 허선생 앞에 앉으며 자꾸만 마른 손으로 치마폭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소 당당했던 그녀도 이런 자리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부인의 관상은 참으로 흥미롭구려. 이런 관상은 실로 오랜만에 보는 구려. 흥미롭다니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제발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답하여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정씨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소 성급한 성격 탓에 이런 애매한 말을 견디지 못했거든요. 서두르지 마시오. 부인, 관상이란 물길과 같아서 성급히 해석할 일이 아니니까요. 지금 부인께서는 아주 큰 물길의 갈림길에 서 있소이다. 갈림길이요? 어떤 갈림길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복이 들어오는 길이 열릴 것이요. 하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부인께서 스스로 깨달아야 할 일이구려. 섣불리 둑을 허물다간 평생을 후회할 홍수를 맞을 수도 있소. 현재 상황에서 벗어난다니 그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씨의 머릿속에는 벌써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재 상황이라. 요즘 가장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며느리 김씨 때문이 아닌가? 김씨는 시집 온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씨의 눈에는 어딘지 시원찮았습니다. 뭘 해도 답답하고 집안 살림도 늘 빠듯하고 상인 집안 출신이라 그런지 양반과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부인께서 지금 가장 답답해하고 계신 그 굴레가 있지 않소.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복이 찾아올 터이니. 하지만 명심하시오. 명심할 게 뭡니까? 제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두르지 마시오.
때가 되면 자연히 길이 보일 것이니 섣불리 판단하시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소이다. 특히 지금 부인 곁에 있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오. 손에 쥔 보석을 돌멩이인 줄 알고 던져버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허 선생님. 귀한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군요. 하지만 정 씨는 이미 허 선생의 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상비를 두둑이 지불하고 허 선생의 집을 나섰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 씨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얼굴에는 묘한 미소까지 떠올랐습니다. 마치 큰 결심을 내린 사람처럼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 김 씨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였지요. 김 씨는 20살 남짓한 새댁으로 시집온 지 이제 겨우 1년이 되어 갔습니다. 작은 체구의 하얀 피부, 그리고 언제나 조심스러운 말투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지요. 상인 집안 출신답게 손재주가 좋았고 몰래 바느질감을 만들어 팔아서 집안 살림에 보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답답하게만 보였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오늘은 안색이 좀 밝아 보이십니다. 김 씨는 시어머니의 기분을 늘 살피며 지냈습니다. 오늘따라 정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뭔가 큰 결심을 한 듯한 그런 싸늘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알바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저녁이나 제대로 준비해라. 밥이 설었나 안 설었나도 모르면서 뭘 묻고 있어? 네, 어머님. 곧 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서방님이 좋아하시는 나물도 무쳤습니다. 김 씨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요즘 들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더욱 심해졌거든요. 뭘 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대문 밖에서 나른한 오후의 정적을 깨는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댁이 박진선 아리 댁이 맞는지요? 정 씨가 삐걱이는 대문을 열어보니 27, 8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분홍색 치마 저고리의 머리에는 은비녀까지 꽂은 것이 영락없는 기생 차림새였지요. 넌 누구냐?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왔단 말이냐? 기생이 양반 집에 함부로 찾아와도 되는 줄 아느냐? 처음 뵙겠습니다, 마님. 월향이라 하옵니다. 진사나리와는 각별한 인연이지요. 오늘은 마님께 정식으로 인사 올리고자 이리 찾아왔습니다. 인사를. 기생 주제에 무슨. 내 아들과 대체 어떤 사이라는 거냐? 사실은 마님께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혹시 안에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 하기에는 좀 그런 이야기라서요. 정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허 선생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 말. 정 씨는 월양을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엌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김 씨는 싸늘한 불안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지요. 과연 명문가의 기품이 느껴집니다. 역시 양반과는 다르군요. 이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긴 아는구나. 우리는 대대로 양반 가문이니까 집안 내력이 남다르지. 하여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댁의 며느님이 참으로 안타깝더군요. 안타깝다니. 무슨 소리냐? 내가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안다는 거냐? 진사나리께서 가끔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상인 집안 출신이다 보니 양반과 예의범절을 제대로 모르신다고. 살림 솜씨도 부족하고요. 마님께서 워낙 인자하셔서 그냥 참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다. 내 말이 정말 맞아. 뭘 해도 답답하고 시원찮기만 하니. 양반집 며느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정 씨는 그동안 혼자 속으로만 생각했던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월량의 말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짚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 같으면 마님께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기생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한 달에 좋게 30냥은 됩니다. 30냥이나? 1년이면 360냥이 넘네. 그런 큰 돈을. 그럼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시, 서, 화, 이, 아까지 양반과 며느리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익혔습니다. 제가 며느리가 되면 마님께서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돈을 벌 수 있다니. 그럼 우리 집안 살림도 훨씬 나아질 텐데. 정 씨의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허 선생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라 그래,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마님, 저는 진사나리를 진심으로 연모합니다. 마님만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효도 잘하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날 월량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을 떠났습니다. 정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지요. 다음 날 아침, 정 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아들 박진사를 호출했지요. 진사야, 어미 앞에 앉아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니? 일은 아침부터 표정이 심상치 않으신데. 내 처를 내보내야겠다. 소박을 주어라.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허 선생께서 그러시더라.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야 복이 들어온다고. 저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막혀 있는 거야. 그걸 모르겠느냐? 허나 어머님, 아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시집 온 지 겨우 1년인데 나름 정성을 다해 어머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 그게 정성이라고? 집안 살림은 늘 빠듯하고 양반집 며느리로서 채통도 없고. 이 어미 말을 거역하고 불효 자식이 되겠다는 거냐? 월양이라는 훨씬 좋은 아가씨도 있는데 뭘 망설이고 있어? 그 아가씨는 한 달에 은 30냥씩 벌 수 있다고 하더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김 씨가 그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 씨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급히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음은 이미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 있었지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었으면 말고는 알아들었겠지. 어차피 알아야 할 일이니까 내 짐이나 꾸려서 나갈 준비해라. 어머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시집 온 지 1년, 온 정성을 다해 어머님을 모셨는데, 제발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정성이야? 집안 살림은 늘 빠듯하고 시어머니 봉양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머님, 제가 몰래 밤마다 바느질품을 만들어서 팔아 그 돈으로 생활비에 보태드렸는데 그것도 모르셨나요? 한 달에 2~3냥씩이나 되는데. 그까지 푼 돈이 뭐가 대수냐? 월양이는 한 달에 30냥씩 벌 수 있다고 하더라. 30냥. 내가 버는 돈의 10배가 넘는 큰 돈이란 말이다. 어머님, 돈이 문제라면 저도 더 열심히. 늦었다. 이제 그만 짐 꾸려서 나가거라. 여보, 미안하오. 서방님만이라도 제가 정말 잘못한 게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하지마. 어미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소. 이해해줘.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미 늦었다. 월양이가 오늘 저녁에 또 올 예정이니까 그 전에 나가거라. 알겠습니다. 어머님. 짐을 꾸리겠습니다. 서방님도 어쩔 수 없으시겠지요. 효도가 우선이니까요. 김 씨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져온 것도 별로 없었지만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지요. 그때 문 밖에서 월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월양이 왔어요. 아, 월양이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김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을 대신할 새로운 며느리가 벌써 와 있다니. 김 씨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뒷문으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집을 돌아봤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의 모든 정성을 쏟았던 그 집이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김 씨는 석양이 지는 길을 혼자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월양이 박진사 집에 본격적으로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월향아, 어서 일어나거라. 아침상을 차려야지. 어머님, 아직 피곤해요. 어젯밤에 늦게 잤더니 조금 더 자면 안 될까요? 그럼 내가 해야겠구나. 정 씨는 혼자 부엌에 나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은 설었고 국은 짰고 반찬은 간이 맞지 않았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밖에서 사 먹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곧 월향이가 익숙해지면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월량은 집안일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혼례 준비에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럼. 얼마나 들겠느냐? 일단은 연량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혼례복도 새로 지어야 하고 패물도 맞춰야 하고요. 이제 양반과 며느리가 될 거니까 품위 있게 해야죠. 10냥이나.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 저를 정말 며느리로 여기신다면 이 정도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아니면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아니다. 아니야. 알겠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월양이 또 찾아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혼례 날짜를 좀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단골로 모시던 어른이 갑자기 아프셔서요. 그분 치료비도 제가 좀 대야 할 것 같아요. 은 5냥만 더. 5냥을 더. 벌써 10냥을 줬는데.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저를 키워주신 은인이거든요. 정 씨는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은 5냥을 더 주었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 살림이 눈에 띄게 엉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씨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게 뭡니까? 쌀독이 거의 바닥이 났잖아요. 그게. 월향이가 혼례 준비한다고 쌀도 좀 가져가고. 월양이. 그년이 가져간 돈만 얼마인데요. 은 20냥이 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정신이 있으신 겁니까? 하지만 곧 혼례를 올리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때가 되면 한 달에 30냥씩. 월향이가 그렇게 약속했단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약속을 지킨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아내가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그년 생각을 하는 게냐? 내가 소박하자고 했잖아.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어머니께서 하라고 하셔서. 그래도 그때가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동네 아주머니가 정 씨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정 씨, 혹시 월양이라는 기생 아가씨 아시죠? 그 아가씨가 다른 남자와 자주 다니는 걸 봤어요. 그것도 꽤 친밀하게. 뭐라고요? 정 씨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집안 형편은 갈수록 나빠졌고 급기야 쌀독이 완전히 비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정 씨는 어느 추운 겨울날 다시 허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초라한 행색이었지요. 허 선생님 계십니까? 정부인이시군요.
그런데 어쩐 일로 이리? 그동안 무슨 일이 있던 게요? 많이 야위셨는데?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이 났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왜 더 가난해진 겁니까? 왜 이렇게 됐단 말입니까? 부인의 관상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구려. 어떻게 달라졌다는 겁니까? 좋아진 겁니까? 나빠진 겁니까? 복의 기운이 완전히 막혀버렸소. 뭐라고요? 이제는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려. 복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선생님께서 벗어나야 한다고,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야 복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부인, 내가 말한 현재 상황이 정말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소. 그게 며느리가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아니올시다. 부인. 전혀 아니요. 며느리를 구박하고 그 아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는 상황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었소이다. 그 아이가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믿고 맡겨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의 길이었소. 그럼 제가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였단 말입니까? 자식 복이 그리 좋으셨는데 스스로 그 복을 걷어차 버리셨구려. 진주를 돌멩이로 여기고 강물에 던져버린 셈이요. 정씨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생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그 아이의 마음을 돌리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요.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정씨는 허 선생의 집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다. 김 씨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집안이 살 길이다. 다음 날 아침, 정씨는 결심을 굳히고 김 씨의 친정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김 씨 친정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서방 어르신 계십니까? 정씨 아니신가? 이게 웬일이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사돈. 저 때문에 따님이 많은 상처를 받으셨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소. 하지만 할 말이 없소. 내 딸을 그렇게 모질게 내쫓아놓고 이제 조선 후기 얼었던 흙이노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처마 끝에선 봄바람이 살랑살랑 실려오는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한양 종로 한복판, 시끌벅적한 저작거리를 지나 기와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빽빽이 들어선 그 골목 사이로 낡은 나무 간판 하나가 끼익 소리를 내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관상술사 허선생이라고 쓰인 그 간판은 세월의 때가 검게 묻어 있었지만 그 이름 석자가 가진 신통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지요. 벌써부터 대문 앞에는 값비싼 비단 치마를 입은 양반댁 부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두들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의식하며 부채 뒤에서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곳 허선생의 관상술은 한 번 보면 그 사람의 평생 운명을 꿰뚫어 본다고 하여 한양 바닥에 신통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박진사 댁의 시어머니 정씨가 조급한 걸음으로 허선생의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씨는 쉰을 막 넘긴 여인으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양반가의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평소 욕심이 많고 성격이 급한 것으로 동네에서 유명했지요. 그녀의 발걸음에는 어딘지 모를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에 쥔 손수건을 자꾸만 만지작거리고 마른 입술을 깨물며 뭔가 깊은 고민에 잠겨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어서 오시구려. 정부인.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안으로 드시지요. 용무가 꽤나 급해 보이십니다. 그려. 허 선생은 예순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희끗한 눈썹 아래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하고 총명했습니다. 허 선생님, 바쁘신 중에 찾아뵈어 송구합니다.
허나 필히 여쭙고 싶은 바가 있어 체면 불구하고 일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집안 운세가 어떤지 꼭 한번 봐주셔야겠습니다. 정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들어 마음이 영 편치 않았거든요. 며느리 때문인지 줄어드는 집안 살림 때문인지 뭔가 답답한 기운이 안개처럼 자신을 옥죄는 기분이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허 선생은 정 씨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조용히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코끝을 찌르는 묵직한 치약 내음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정 씨를 맞았습니다. 사방을 가득 메운 고서들과 벽에 걸린 음양오행도는 보는 이를 절로 주눅들게 만드는 기운이 있었어요. 정 씨는 허 선생 앞에 앉으며 자꾸만 마른 손으로 치마폭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소 당당했던 그녀도 이런 자리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부인의 관상은 참으로 흥미롭구려. 이런 관상은 실로 오랜만에 보는 구려. 흥미롭다니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제발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답하여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정 씨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소 성급한 성격 탓에 이런 애매한 말을 견디지 못했거든요. 서두르지 마시오. 부인. 관상이란 물길과 같아서 성급히 해석할 일이 아니니까요. 지금 부인께서는 아주 큰 물길의 갈림길에 서 있소이다. 갈림길이요? 어떤 갈림길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복이 들어오는 길이 열릴 것이요. 하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부인께서 스스로 깨달아야 할 일이구려. 섣불리 둑을 허물다간 평생을 후회할 홍수를 맞을 수도 있소. 현재 상황에서 벗어난다니 그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 씨의 머릿속에는 벌써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재 상황이라. 요즘 가장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며느리 김 씨 때문이 아닌가? 김 씨는 시집 온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 씨의 눈에는 어딘지 시원찮았습니다. 뭘 해도 답답하고 집안 살림도 늘 빠듯하고 상인 집안 출신이라 그런지 양반과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부인께서 지금 가장 답답해하고 계신 그 굴레가 있지 않소.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복이 찾아올 터이니. 하지만 명심하시오. 명심할 게 뭡니까? 제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두르지 마시오. 때가 되면 자연히 길이 보일 것이니 섣불리 판단하시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소이다. 특히 지금 부인 곁에 있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오. 손에 쥔 보석을 돌멩이인 줄 알고 던져버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허 선생님. 귀한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군요. 하지만 정 씨는 이미 허 선생의 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상비를 두둑이 지불하고 허 선생의 집을 나섰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 씨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얼굴에는 묘한 미소까지 떠올랐습니다. 마치 큰 결심을 내린 사람처럼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 김 씨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였지요. 김 씨는 20살 남짓한 새댁으로 시집 온 지 이제 겨우 1년이 되어 갔습니다. 작은 체구의 하얀 피부, 그리고 언제나 조심스러운 말투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지요. 상인 집안 출신답게 손재주가 좋았고 몰래 바느질감을 만들어 팔아서 집안 살림에 보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답답하게만 보였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오늘은 안색이 좀 밝아 보이십니다. 김 씨는 시어머니의 기분을 늘 살피며 지냈습니다. 오늘따라 정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뭔가 큰 결심을 한 듯한 그런 싸늘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알바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저녁이나 제대로 준비해라. 밥이 설었나 안 설었나도 모르면서 뭘 묻고 있어?
네, 어머님. 곧 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서방님이 좋아하시는 나물도 무쳤습니다. 김 씨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요즘 들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더욱 심해졌거든요. 뭘 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대문 밖에서 나른한 오후의 정적을 깨는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댁이 박진사 날이 댁이 맞는지요? 정 씨가 삐걱이는 대문을 열어보니 27, 8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분홍색 치마저고리의 머리에는 은비녀까지 꽂은 것이 영락없는 기생 차림새였지요. 넌 누구냐?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왔단 말이냐? 기생이 양반집에 함부로 찾아와도 되는 줄 아느냐? 처음 뵙겠습니다, 마님. 월향이라 하옵니다. 진사나리와는 각별한 인연이지요. 오늘은 마님께 정식으로 인사 올리고자 일이 찾아왔습니다. 인사를. 기생 주제에 무슨. 내 아들과 대체 어떤 사이라는 거냐? 사실은 마님께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혹시 안에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 하기에는 좀 그런 이야기라서요. 정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허 선생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 말. 정 씨는 월양을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엌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김 씨는 싸늘한 불안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지요. 과연 명문가의 기품이 느껴집니다. 역시 양반가는 다르군요. 이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긴 아는구나. 우리는 대대로 양반 가문이니까 집안 내력이 남다르지. 하여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댁의 며느님이 참으로 안타깝더군요. 안타깝다니. 무슨 소리냐? 내가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안다는 거냐? 진사나리께서 가끔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상인 집안 출신이다 보니 양반가 예의범절을 제대로 모르신다고. 살림 솜씨도 부족하고요. 마님께서 워낙 인자하셔서 그냥 참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다. 내 말이 정말 맞아. 뭘 해도 답답하고 시원찮기만 하니. 양반집 며느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정 씨는 그동안 혼자 속으로만 생각했던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월량의 말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짚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 같으면 마님께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기생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한 달에 좋기 30냥은 됩니다. 30냥이나? 1년이면 360냥이 넘네. 그런 큰 돈을. 그럼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시, 서, 화, 이, 아까지 양반과 며느리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익혔습니다. 제가 며느리가 되면 마님께서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돈을 벌 수 있다니. 그럼 우리 집안 살림도 훨씬 나아질 텐데. 정 씨의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허 선생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라 그래,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마님, 저는 진사나리를 진심으로 연모합니다. 마님만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효도 잘하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날 월량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을 떠났습니다. 정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지요. 다음 날 아침, 정 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아들 박진사를 호출했지요. 진사야, 어미 앞에 앉아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니? 일은 아침부터 표정이 심상치 않으신데. 내 처를 내보내야겠다. 소박을 주어라.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허 선생께서 그러시더라.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야 복이 들어온다고. 저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막혀 있는 거야.
그걸 모르겠느냐? 허나 어머님, 아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시집 온 지 겨우 1년인데 나름 정성을 다해 어머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 그게 정성이라고? 집안 살림은 늘 빠듯하고 양반집 며느리로서 채통도 없고 이 어미 말을 거역하고 불효 자식이 되겠다는 거냐? 월양이라는 훨씬 좋은 아가씨도 있는데 뭘 망설이고 있어? 그 아가씨는 한 달에 은 30냥씩 벌 수 있다고 하더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김씨가 그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김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씨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급히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음은 이미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 있었지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었으면 말고는 알아들었겠지. 어차피 알아야 할 일이니까 내 짐이나 꾸려서 나갈 준비해라. 어머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시집 온 지 1년, 온 정성을 다해 어머님을 모셨는데 제발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정성이야? 집안 살림은 늘 빠듯하고 시어머니 봉양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머님, 제가 몰래 밤마다 바느질품을 만들어서 팔아 그 돈으로 생활비에 보태드렸는데 그것도 모르셨나요? 한 달에 2~3냥씩이나 되는데. 그까지 푼 돈이 뭐가 대수냐? 월양이는 한 달에 30냥씩 벌 수 있다고 하더라. 30냥. 내가 버는 돈의 10배가 넘는 큰 돈이란 말이다. 어머님, 돈이 문제라면 저도 더 열심히. 늦었다. 이제 그만 짐 꾸려서 나가거라. 여보, 미안하오. 서방님만이라도 제가 정말 잘못한 게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하지마. 어미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소. 이해해줘.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미 늦었다. 월양이가 오늘 저녁에 또 올 예정이니까 그 전에 나가거라. 알겠습니다. 어머님. 짐을 꾸리겠습니다. 서방님도 어쩔 수 없으시겠지요. 효도가 우선이니까요. 김씨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져온 것도 별로 없었지만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지요. 그때 문밖에서 월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월양이 왔어요. 아, 월양이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김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을 대신할 새로운 며느리가 벌써 와 있다니. 김씨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뒷문으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집을 돌아봤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의 모든 정성을 쏟았던 그 집이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김씨는 석양이 지는 길을 혼자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월양이 박진사 집에 본격적으로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월향아, 어서 일어나거라. 아침상을 차려야지. 어머님, 아직 피곤해요. 어젯밤에 늦게 잤더니 조금 더 자면 안 될까요? 그럼 내가 해야겠구나. 정씨는 혼자 부엌에 나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은 설었고 국은 짰고 반찬은 간이 맞지 않았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밖에서 사 먹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곧 월양이가 익숙해지면.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월양은 집안일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혼례 준비에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럼. 얼마나 들겠느냐? 일단은 10냥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혼례복도 새로 지어야 하고 패물도 맞춰야 하고요. 이제 양반과 며느리가 될 거니까 품위 있게 해야죠. 10냥이나.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 저를 정말 며느리로 여기신다면 이 정도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아니면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아니다. 아니야. 알겠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월양이 또 찾아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혼례 날짜를 좀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단골로 모시던 어른이 갑자기 아프셔서요. 그분 치료비도 제가 좀 대야 할 것 같아요. 은 5냥만 더. 5냥을 더. 벌써 10냥을 줬는데.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저를 키워주신 은인이거든요. 정 씨는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은 5냥을 더 주었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 살림이 눈에 띄게 엉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씨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게 뭡니까? 쌀독이 거의 바닥이 났잖아요. 그게. 월양이가 혼례 준비한다고 쌀도 좀 가져가고. 월양이. 그년이 가져간 돈만 얼마인데요. 은 20냥이 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정신이 있으신 겁니까? 하지만 곧 혼례를 올리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때가 되면 한 달에 30냥씩. 월양이가 그렇게 약속했단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약속을 지킨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아내가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그년 생각을 하는 게냐? 내가 소박하자고 했잖아.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어머니께서 하라고 하셔서. 그래도 그때가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동네 아주머니가 정 씨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정 씨, 혹시 월양이라는 기생 아가씨 아시죠? 그 아가씨가 다른 남자와 자주 다니는 걸 봤어요. 그것도 꽤 친밀하게. 뭐라고요? 정 씨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집안 형편은 갈수록 나빠졌고 급기야 쌀독이 완전히 비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정 씨는 어느 추운 겨울날 다시 허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초라한 행색이었지요. 허 선생님 계십니까? 정부인이시군요. 그런데 어쩐 일로 이리? 그동안 무슨 일이 있던 게요? 많이 야위셨는데?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이 났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왜 더 가난해진 겁니까? 왜 이렇게 됐단 말입니까? 부인의 관상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구려. 어떻게 달라졌다는 겁니까? 좋아진 겁니까? 나빠진 겁니까? 복의 기운이 완전히 막혀버렸소. 뭐라고요? 이제는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려. 복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선생님께서 벗어나야 한다고,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야 복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부인, 내가 말한 현재 상황이 정말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소. 그게 며느리가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아니올시다. 부인. 전혀 아니요. 며느리를 구박하고 그 아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는 상황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었소이다. 그 아이가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믿고 맡겨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의 길이었소. 그럼 제가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였단 말입니까? 자식 복이 그리 좋으셨는데 스스로 그 복을 걷어차 버리셨구려. 진주를 돌멩이로 여기고 강물에 던져버린 셈이요. 정 씨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생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그 아이의 마음을 돌리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요.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정 씨는 허 선생의 집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다. 김 씨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집안이 살 길이다. 다음 날 아침, 정 씨는 결심을 굳히고 김 씨의 친정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김 씨 친정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서방 어르신 계십니까? 정씨 아니신가? 이게 웬일이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사돈. 저 때문에 따님이 많은 상처를 받으셨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소. 하지만 할 말이 없소. 내 딸을 그렇게 모질게 내쫓아놓고 이제 조선 후기, 얼었던 흙이노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처마 끝에선 봄바람이 살랑살랑 실려오는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한양 종로 한복판, 시끌벅적한 저작거리를 지나 기와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빽빽이 들어선 그 골목 사이로 낡은 나무 간판 하나가 끼익 소리를 내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관상술사 허선생이라고 쓰인 그 간판은 세월의 때가 검게 묻어 있었지만 그 이름 석자가 가진 신통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지요. 벌써부터 대문 앞에는 값비싼 비단 치마를 입은 양반댁 부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두들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의식하며 부채 뒤에서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곳 허선생의 관상술은 한 번 보면 그 사람의 평생 운명을 꿰뚫어 본다고 하여 한양 바닥에 신통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박진사 댁의 시어머니 정씨가 조급한 걸음으로 허선생의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씨는 쉰을 막 넘긴 여인으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양반가의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평소 욕심이 많고 성격이 급한 것으로 동네에서 유명했지요. 그녀의 발걸음에는 어딘지 모를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에 쥔 손수건을 자꾸만 만지작거리고 마른 입술을 깨물며 뭔가 깊은 고민에 잠겨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어서 오시구려. 정부인.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안으로 드시지요. 용무가 꽤나 급해 보이십니다. 허 선생은 6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희끗한 눈썹 아래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하고 총명했습니다. 허 선생님, 바쁘신 중에 찾아뵈어 송구합니다. 허나 필히 여쭙고 싶은 바가 있어 체면 불구하고 일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집안 운세가 어떤지 꼭 한번 봐주셔야겠습니다. 정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들어 마음이 영 편치 않았거든요. 며느리 때문인지 줄어드는 집안 살림 때문인지 뭔가 답답한 기운이 안개처럼 자신을 옥죄는 기분이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허 선생은 정 씨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조용히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코끝을 찌르는 묵직한 치약 내음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정 씨를 맞았습니다. 사방을 가득 메운 고서들과 벽에 걸린 음양오행도는 보는 이를 절로 주눅들게 만드는 기운이 있었어요. 정 씨는 허 선생 앞에 앉으며 자꾸만 마른 손으로 치마폭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소 당당했던 그녀도 이런 자리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부인의 관상은 참으로 흥미롭구려. 이런 관상은 실로 오랜만에 보는 구려. 흥미롭다니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제발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답하여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정 씨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소 성급한 성격 탓에 이런 애매한 말을 견디지 못했거든요. 서두르지 마시오. 부인. 관상이란 물길과 같아서 성급히 해석할 일이 아니니까요. 지금 부인께서는 아주 큰 물길의 갈림길에 서 있소이다. 갈림길이요? 어떤 갈림길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복이 들어오는 길이 열릴 것이요. 하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부인께서 스스로 깨달아야 할 일이구려.
섣불리 둑을 허물다간 평생을 후회할 홍수를 맞을 수도 있어. 현재 상황에서 벗어난다니 그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 씨의 머릿속에는 벌써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재 상황이라 요즘 가장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며느리 김 씨 때문이 아닌가? 김 씨는 시집 온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 씨의 눈에는 어딘지 시원찮았습니다. 뭘 해도 답답하고 집안 살림도 늘 빠듯하고 상인 집안 출신이라 그런지 양반과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부인께서 지금 가장 답답해하고 계신 그 굴레가 있지 않소.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복이 찾아올 터이니. 하지만 명심하시오. 명심할 게 뭡니까? 제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두르지 마시오. 때가 되면 자연히 길이 보일 것이니 섣불리 판단하시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소이다. 특히 지금 부인 곁에 있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오. 손에 쥔 보석을 돌멩이인 줄 알고 던져버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허 선생님. 귀한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군요. 하지만 정 씨는 이미 허 선생의 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상비를 두둑이 지불하고 허 선생의 집을 나섰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 씨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얼굴에는 묘한 미소까지 떠올랐습니다. 마치 큰 결심을 내린 사람처럼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 김 씨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였지요. 김 씨는 20살 남짓한 새댁으로 시집 온 지 이제 겨우 1년이 되어 갔습니다. 작은 체구의 하얀 피부, 그리고 언제나 조심스러운 말투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지요. 상인 집안 출신답게 손재주가 좋았고 몰래 바느질감을 만들어 팔아서 집안 살림에 보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답답하게만 보였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오늘은 안색이 좀 밝아 보이십니다. 김 씨는 시어머니의 기분을 늘 살피며 지냈습니다. 오늘따라 정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뭔가 큰 결심을 한 듯한 그런 싸늘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알바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저녁이나 제대로 준비해라. 밥이 설었나 안 설었나도 모르면서 뭘 묻고 있어? 네, 어머님. 곧 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서방님이 좋아하시는 나물도 무쳤습니다. 김 씨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요즘 들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더욱 심해졌거든요. 뭘 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대문 밖에서 나른한 오후의 정적을 깨는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댁이 박진선 아리 댁이 맞는지요? 정 씨가 삐걱이는 대문을 열어보니 27, 8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분홍색 치마 저고리의 머리에는 은비녀까지 꽂은 것이 영락없는 기생 차림새였지요. 넌 누구냐?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왔단 말이냐? 기생이 양반 집에 함부로 찾아와도 되는 줄 아느냐? 처음 뵙겠습니다, 마님. 월향이라 하옵니다. 진사나리와는 각별한 인연이지요. 오늘은 마님께 정식으로 인사 올리고자 이리 찾아왔습니다. 인사를. 기생 주제에 무슨. 내 아들과 대체 어떤 사이라는 거냐? 사실은 마님께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혹시 안에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 하기에는 좀 그런 이야기라서요. 정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허 선생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 말. 정 씨는 월양을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엌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김 씨는 싸늘한 불안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지요. 과연 명문가의 기품이 느껴집니다.
역시 양반과는 다르군요. 이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긴 아는구나. 우리는 대대로 양반 가문이니까 집안 내력이 남다르지. 하여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댁의 며느님이 참으로 안타깝더군요. 안타깝다니. 무슨 소리냐? 내가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안다는 거냐? 진사나리께서 가끔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상인 집안 출신이다 보니 양반과 예의범절을 제대로 모르신다고. 살림 솜씨도 부족하고요. 마님께서 워낙 인자하셔서 그냥 참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다. 내 말이 정말 맞아. 뭘 해도 답답하고 시원찮기만 하니. 양반집 며느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정 씨는 그동안 혼자 속으로만 생각했던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월량의 말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짚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 같으면 마님께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기생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한 달에 좋기 30냥은 됩니다. 30냥이나? 1년이면 360냥이 넘네. 그런 큰 돈을. 그럼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시, 서, 화, 이, 아까지 양반과 며느리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익혔습니다. 제가 며느리가 되면 마님께서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돈을 벌 수 있다니. 그럼 우리 집안 살림도 훨씬 나아질 텐데. 정 씨의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허 선생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라 그래,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마님, 저는 진사나리를 진심으로 연모합니다. 마님만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효도 잘하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날 월량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을 떠났습니다. 정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지요. 다음 날 아침, 정 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아들 박진사를 호출했지요. 진사야, 어미 앞에 앉아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니? 일은 아침부터 표정이 심상치 않으신데. 내 처를 내보내야겠다. 소박을 주어라.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허 선생께서 그러시더라.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야 복이 들어온다고. 저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막혀 있는 거야. 그걸 모르겠느냐? 허나 어머님, 아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시집 온 지 겨우 1년인데 나름 정성을 다해 어머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 그게 정성이라고? 집안 살림은 늘 빠듯하고 양반집 며느리로서 채통도 없고. 이 어미 말을 거역하고 불효 자식이 되겠다는 거냐? 월양이라는 훨씬 좋은 아가씨도 있는데 뭘 망설이고 있어? 그 아가씨는 한 달에 은 30냥씩 벌 수 있다고 하더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김 씨가 그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 씨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급히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음은 이미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 있었지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었으면 말고는 알아들었겠지. 어차피 알아야 할 일이니까 내 짐이나 꾸려서 나갈 준비해라. 어머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시집 온 지 1년, 온 정성을 다해 어머님을 모셨는데 제발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정성이야? 집안 살림은 늘 빠듯하고 시어머니 봉양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머님, 제가 몰래 밤마다 바느질품을 만들어서 팔아 그 돈으로 생활비에 보태드렸는데 그것도 모르셨나요? 한 달에 2~3냥씩이나 되는데. 그까지 푼 돈이 뭐가 대수냐? 월양이는 한 달에 30냥씩 벌 수 있다고 하더라. 30냥. 내가 버는 돈의 10배가 넘는 큰 돈이란 말이다. 어머님, 돈이 문제라면 저도 더 열심히. 늦었다.
이제 그만 짐 꾸려서 나가거라. 여보, 미안하오. 서방님만이라도